안녕하세요. 당규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, 바로 신부전입니다. 이게 그냥 심장이 좀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어쩌면 암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심장의 마지막 경고,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팩트 하나 보고 가시죠. 대한신부전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. 신부전의 사망률은 일보 암보다도 높다.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경고,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이 숫자 32.4%,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바로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안타깝게도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거의 3명 중 1명 꼴이에요. 정말 결코 가볍게 넘길 수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대로 신부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도대체 신부전이 왜 무서운 건지, 그리고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없는지, 또 왜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. 최신 치료법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,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. 심정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절대 그냥 있지 않거든요. 어떤 증거들을 남기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그 전에 신부전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겠죠? 아주 쉽게 말해서요. 심장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쫙쫙 보내주는 펌프잖아요. 이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, 그게 바로 신부전입니다. 피를 제대로 못 보내주니까 당연히 온몸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.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에요. 잘 들어보세요. 예전엔 안 그랬는데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찬다거나, 특히 밤에 편안하게 누웠는데 오히려 숨쉬기가 더 힘들어진다? 이거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. 왜냐하면 약해진 심장이 폐에 몰린 혈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차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유 없이 발목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뭘 안 해도 늘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신호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, 아니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신부전 환자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걸까요? 지난 20년간의 놀라운 변화,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여러분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2002년에 0.77%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신부전 유병률이 2023년에는 3.41%까지 치솟았습니다. 약 20년 만에 무려 4.4배나 늘어난 거예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사망률이에요.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무려 6.3배나 급증했습니다. 이건 그냥 환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병이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원인을 꼽습니다. 첫째, 정말 빠른 속도의 고령화. 그리고 둘째,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.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,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입니다.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우리 심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. 자,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다행히도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.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. 최신 치료와 관리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. 2022년에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신부전 진료 지침을 완전히 싹 바꿨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최신 연구 결과와 새로 나온 좋은 약들을 대거 반영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면 원래는 당뇨병약으로 개발됐는데 신부전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발견된 SGLT2 억제제 같은 신약을 이제는 표준 치료법으로 적극 권장하게 된 거죠. 한마디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신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.
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6년에 처음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.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만큼 의료계가 이 신부전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핵심은 2022년에 완전 개정을 통해서 치료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입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무리 좋은 약, 좋은 치료가 있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. 병원 치료만큼, 아니,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. 바로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심장을 지키는 8가지 생활 습관입니다.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8가지 핵심 습관입니다. 건강한 식단, 운동, 체중, 콜레스테롤, 혈당, 혈압 관리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여기에 금연과 건강한 수면이 포함된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놀랍게도 담배를 끊으면 단 20분 만에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. 단 며칠만 잠을 설쳐도 심장 건강에 바로 빨간불이 켜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이 8가지가 심장 건강을 위한 어벤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건강한 식단,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걸까요?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. 더할 것과 뺄 것. 채소, 과일, 통곡물, 생선처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식탁에 더하고요. 햄, 소시지 같은 가공육, 과자 속 트랜스 지방, 설탕 가득한 음료수나 흰빵 같은 것들은 식탁에서 빼는 겁니다. 이것만 지켜도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중요한 저염식 실천법.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. 그리고 짠 김치 대신에 갓 담근 겉절이나 시원한 물김치로 바꿔보세요. 젓갈이나 장아찌는 정말 가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하루 소금 섭취량 5g 미만. 이것만 지켜도 우리 심장의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신부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는 내 심장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?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당신 귀에 건강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.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단귀다 TV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